안녕하세요. 오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일단 이렇게 화상으로 좀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시장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죠. 이제 지수가 거래소는 한 52포인트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14포인트 상승을 한 전형적인 강세장으로 좀 마감을 한 하루였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돌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리고 그 대형주들의 현재 위치를 한번 쭉 점검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IT 종목들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IT 종목들 중에 좀 긍정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미에는 역시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또한 이제 관심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기울여 볼 만한 그런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제 금융시장의 수급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자, 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고요. 그리고 검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지수의 흐름인데, 외국인들이 10시 40분 경이었던 것 같아요. 10시 40분 경부터 매수가 전환이 매도 수량을 줄이고 있었고요. 11시부터는 급격하게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에서 어떤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기관의 순매수를 유도하기도 했고요. 선물만 또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선여물을 같이 매수를 했고요.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또 개인이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특히 이제 시황 측면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10시 40분, 11시경부터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유입이 됐었던 하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던 하루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공매도 관련된 이슈들이 대부분의 언론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정작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사실 공매도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갔죠. 지금 쏙 들어간 상황이고, 오히려 중간에 나왔던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 주말 사이에 또 고용지표가 악화가 되면서 고용지표 쇼크를 맞으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금일 이제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주는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들의 선여물에 대한 동반적인 매수세가 11시경부터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로의 그러한 흐름이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많이들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성장주와 이제 가치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주로 보는 이제 소위 섹터라고 한다면 많이 뭐 여러 섹터들이 있겠지만 IT와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주람은 경기회복 섹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섹터로 보자면 조선, 철강, 건설, 해운, 화학 등의 업종을 우리가 가치주로 지금 일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립 국면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이제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고, 이제 최근에 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고용 쇼크가 나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좀 갈피를 못 잡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주가 시장의 메인스트림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조선과 철강이
소위 빅사이클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해운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치주가 시장의 메인스트림이다. 이 가치주라는 개념이 심지어는 최근에 보면 어떤 지주사라든지 그리고 자산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은 지금 당장은 가치주가 어찌됐든 시장의 메인스트림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IT 자동차 성장주가 빠지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성장주는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떤 안방을 내준 상황이지만 성장주는 조만간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다소 답답한 흐름들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이 섹터들에 속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몇 달 후를 우리가 내다보는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본다면 성장주도 찬찬히 담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주제를 우리가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립으로 볼 게 아니라 가치주는 지금 당장 좋죠. 성장주는 다음 스텝에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성장주와 가치주의 소위 말한 바벨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가치주로 지금 당장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을 하면서 그 와중에 다음 스텝 준비도 해 나간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 전략이라는 게 오른쪽 왼쪽이 같이 오른쪽이 올라갔다가 왼쪽이 올라갔다가 하는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바벨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바벨 전략이 통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고용 지표는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결국은 9월 달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실업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일단 시장은 보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은 이제 과정대로 진행이 되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 지금 여행을 가기 위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어떤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한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 시간은 결국은 그쪽 편인 거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그쪽에 강점이 있는 섹터와 종목군 그쪽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 가치주로만 나뉘었지만 이제 여기에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방금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소비주 개념의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유복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러한 종목이라든지 오늘 대한항공 굉장히 강했죠. 항공 섹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현재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 간략하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시간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부분들보다는 최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제 IT의 여러 가지 분야들을 제가 이제 섹터별로 쭉 모아놓은 건데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 현재 추세가 좀 살아있는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좀 분류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IT 종목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말 그대로 이제 차트 위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좀 훑어보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이건 심텍이란 종목이고요. 이제 실적 이런 거는 일단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종목이 지금 또 워낙 많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심텍이란 종목은 아직은 뭐 추세가 죽진 않았으나 일단 탑픽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만한 위치입니다. 예. 자, 쭉 훑어보면서 긍정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픽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코리아 서키트고요. 이 종목은 대덕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기, 아비코전자, 요거는 ISC라는 종목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 테크윙. 일단 테크윙은 체크를 좀 해야겠네요. 테크윙은 기술적으로 조금은 유의미한 자리에 있어요. 테크윙이 아마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 실적은 좀 좋지 않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안 좋은 실적 이후에 한 차례 고점을 벗겨냈던 그러한 이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전고점 수준이 이 정도 라인이었죠. 이 정도 라인이라는 게 1월 초에 나왔던 고점 라인입니다. 1월 초에 나왔던 고점 라인인데,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고점 자체가 앞선에는 한 요 정도 자리였고요. 고점이 좀 낮아지는 조정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가 이번에 또 기존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한 이후에 지금 기존 고점 자리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의미한 좀 기술적인 포인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살짝 하회를 했어요. 살짝 하회를 했는데 단시일 내에 저 기준선 위로 복구가 된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인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유의미한 종목으로 분류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엑시콘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네오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유니테스트고요. 자, 요건 동지세미캠, SNS텍, FST까지 EUV 관련된 종목들이네요. 그리고 이제 SK 머티리얼즈 체크해야 될 것 같네요. SK 머티리얼즈 차트 좋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종목은 앞서 작년 7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몇 달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뭐 5달에 가까운 박스권 과정을 앞전에 한번 보였다가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나긴 박스권 과정에 돌입을 했는데, 이 박스권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 고점을 박스권의 상단으로 설정을 했었다가 지금은 최근에 고점을 한 단계 또 이렇게 레벨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박스권에서 살짝 그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4월달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1월 중순에 고점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살짝 내려왔는데 뭐 하염없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선 자리에서 저점을 잡아내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SK 머티리얼즈는 일단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바이스 ENG고요. 에로티 베큐um, 사이맥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테크윈과 좀 비슷한데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기존 고점 라인이 이 정도 자리죠. 이 정도 자리인데 기존 고점 라인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 거죠. 여기서 돌파하고 한번 고점을 주고 지금 그 정도 라인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기준선을 살짝 뭐 이탈을 했다가 회복을 했다가 이탈을 했다가 하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전고점 자리와 지금 같은, 그리고 전고점을 벗겨내기 위해서 등락을 보였던 자리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에 빠르게 기준선을 회복해낸다면 바로 또 추세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솔브레인, 이것도 좋네요. 자, 솔브레인도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살아있어요. 추세 상단부까지 지금 주가가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 눌려줄 때 우리가 접근을 하긴 좋을 겁니다. 그럼 어느 가격이 제일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냐? 33만원 주위가 사실은 제일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겠죠. 물론 이 종목이 강하다면 여기서 조정을 주다가 다시 그냥 바로 33만원까지 터치를 하지도 않고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 정도로 지금 단기 추세가 굉장히 강한 편인 건데, 어찌됐든 이 종목은 살짝 눌려줬을 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저런 포인트를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 종목은 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K시텍. K시텍은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일단 고점을 살짝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SK고요. 원익 RPS, 테스. 자,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원익 QNC라는 종목입니다. 자, 원익 QNC.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보면 3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됐어요. 3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강한 이런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됐는데, 이 상승 파동 이후의 과정을 보자는 거죠. 자, 좀 압축해서 보면, 주가가 고점에서 밀리는데, 어느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죠. 정확하게 이 기준선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6%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추세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종목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DBI텍. 일단 패스는 하겠는데 이 종목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지금은 기준선을 중심으로 일단 박스권을 잡아나가고 있는, 즉 이런 종목들은 보면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잡아내고 추후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박스권이지만 이 종목은 일단은 체크는 안 하겠으나 뭐 나빠 보이진 않는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요건 테스나고요. 자, 요건 네패스. 자, 요것도 체크를 해야겠네요. 한미반도체고요. 다만 얘는 체크는 하되 좀 많이 올랐죠, 주가가 지금 작년 연말에만 해도 만원, 13,000원대. 이거 지금 제가 그 선을 그어놓은 이 자리가 작년에 기존 고점을 트라이 하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저기서부터 지금 엄청 강한 상승세가 얘는 형성이 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고, 고점권에서의 어떤 출회되는 거래량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시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한미반도체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하고요. 자, 그다음 하나마이크론, 얘도 체크를 해야겠네요. 자, 지금 뭐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대표적인 비메모리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 추세가 좋네요. 소부장 내에서도 추세가 좀 좋아 보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까지 체크를 하고요. 자, 그다음 LB세미콘, AD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유니셈도 많이 올랐죠. 일단 좀 넘어갈게요. 자, ENF 테크놀로지, 동훈하나텍. 이 종목은 좀 많이 최근에 하락을 했네요. 자, 코세스고요. 원익 RPS 또 나오네. 테스 또 나오고요. PSK, 유진테크, K시텍. 자, 주성엔지니어링 체크해야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자리 좋네요. 네. 자, 주성엔지니어링은 기존의 반도체 업종이지만 앞서 작년에 일단 박스권을 한번 구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대량 거래를 이렇게 수반하면서 매집이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좀 이루어진 거죠. 이 박스권대에서 여기서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세가 분출하는 과정인 건데, 항상 시세 초입에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기준선 라인도 살짝 붕괴를 시키면서 이제 올라갈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우는 게 항상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올라갈 때 여기서도 기준선을 깼다가 올라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즉 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되게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이미 움직임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 체크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까지 체크를 하고요. 자, YRK 뭐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추세는 좀 살아있어요, 여전히. APTC 좋네요. 요거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APTC도 좋습니다. APTC 기존에 SK하이닉스양 매출을 주로 일으켰던 업체인데, 매출처 다변화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수주 공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4월 말에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정확하게 반등한 포인트 확인하실 겁니다. 회색 라인, 기준선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했고요.
볼린저 하단까지도 이제 중첩돼서 이제 발생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자리였죠. 그리고 그 가격대가 이제 25,000원대였는데 벌써 28,000원대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종목은 뭐 바로 올려칠 수도 있고요.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 다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노릴 겁니다. 어찌됐든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APTC도 체크를 하고요. 자, 테크윙 아까 했던 거죠. 자, 유닛 테스트. 이제 겹치는 종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이게 그 IT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일에 따라서 종목들을 지금 나누어 놨기 때문에 겹치는 종목들도 나올 겁니다. 이오테크닉스 넘어가고요. STI 넘어갈게요. 유니셈 아까 나왔던 거고요. 자, GST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유니셈과 같은 업종이에요. 그 칠러와 스크러버라고 해서요. 어떤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칠러와 스크러버라는 장비 자체가 친환경적인, 즉 친환경 사회로 가는 현재와 같은 전반적인 산업 구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섹터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니셈보다는 GST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납품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고요.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쌉니다.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유의미한 자리에 있어 보이고요. 자, 일단 GST 같은 경우는 기존 고점이 22,000원 정도 부근이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 기존 고점을 돌파를 하죠.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기존 고점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패턴이죠.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눌렸다가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그 자리를 딛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완전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자, 최근 자리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 자리도 보시면 이제 이 이후에 시세가 한번 나고요. 지금 조정을 받는데 지금 자리 어떻죠? 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기준선과 볼린저 하단이 역시나 이제 겹치는 자리에서 이제 지지 역할들을 현재 지지의 힘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LOT 베큐um, 원익홀딩스, 오션 브릿지 얘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션 브릿지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덜 올랐어요. 그런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 일단은 덜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 고점 라인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라인인데, 뭐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자, 이런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이제 최고점인 22,750원에 대한 트라이도 이제 나올 텐데, 일단 이 기존 고점 밴드 내에서 일단 저항을 맞고 내려왔으나 지금 내려온 과정에서 그 역시나 이제 기준선 지지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선에서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꼬리로 짧게 이렇게 형성을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죠? 몸통으로 굵게 이렇게 그 자리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보통 이러한 종목들은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덕산하이 메탈, TCK가 좀 최근에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원익QNC 아까 나왔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뭐 나쁘진 않은데 조금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어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일단은 패스할게요. 예. 자, KNJ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KNJ 지금 기술적으로 꽤 유의미한 포인트에 있고요. 예.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 과정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기준선 자리 살짝 터치만 하고 바로 리바운딩이 나오는 정도로 이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지라인 테스트가 좀 그 깔끔한 편이고요. 앞서 이 종목은 시세를 뚜렷하게 준 적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19년에 하고 이 종목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관련돼서 이제 TCK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 두 종목이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고요. 시총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꽤 의미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 기존의 TCK와 하나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던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 관련돼서 이 회사가 일정 부분만 담당을 해도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충분한 포인트가 있어 보이는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추세가 좋은 종목입니다. 자, 리노공업이고요. ISC, TSE. 요거까지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TSE도 지금 보면 기존에 저점이 한번 이렇게 저점까지 한번 나오고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기준선도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기준선 위에서만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고점 트라이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일단 체크를 하고요. SK 머티리얼즈 아까 나왔죠. 워닝 머티리얼즈, 덕산테코피아도 좋기는 하네요. 덕산테코피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 뭐냐? 자, 여기가 기존 고점이었어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었잖아요. 이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벗겨냈는데, 자, 보시면 저점이 이 파동에서 이러한 저점들의 자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번에 저점을 달면서 저점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구도를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삼각수렴 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삼각수렴 돌파 초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만약에 그냥 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 차례 눌려주더라도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좀 유의미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짚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솔브레인 아까 나왔죠. 자, 이제 종목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다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제가 좋아 보인다 추세가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체크를 하나하나 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었냐면, 자, 우선 테크윙, 요 DDR5 관련돼서 테크윙이란,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왜 체크가 안 되죠? 잠깐만요. 예. 체크가 안 돼서, 자, 제가 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테크윙. 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사이맥스, 솔브레인, 원익 QNC,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자,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이 있었을 겁니다. GST라는 종목 있고요. 오션브리지, KNJ, TSE, 덕산테코피아. 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제가 지금 IT 소부장에서만 지금 종목들을 현재 주가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IT 소부장 내에서 추세가 양호한 종목군들 제가 지금 즉석에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테크잉, SK 머티리얼즈, 사이맥스, 솔브레인, 원익QNC,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GST, 오션브리지, KNJ, TSE, 덕산테코피아까지. 자,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관심주와 잠시만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거라서 시간 관심주와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관심주 진행 상황 점검을 기술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관심주 아마 클립이 있을 거예요. 한국내화였습니다. 한국내화였고요. 예.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지난주에 왜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지 지금 설명이 돼 있죠. 자, 이 6월 달에 대량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12월 말에 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고점을 형성을 하는데 이제 같은 고점 자리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올 때 보면 이 기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착을 하는 과정에서 예, 기준선 지지가 좀 나오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기존 고점대죠, 여기가. 기존 고점대를 돌파를 하고 그 고점을 안착을 하고 기준선 안착까지 같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이 자리였거든요. 정확하게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이제 4월 28일이네요. 4월 28일 날 제가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다음날부터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따라가면서 현재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날은 예,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장중에 한 3%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0.11% 예, 0.11%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날 볼까요? 자, 다음날 슈팅이 나왔었죠. 장중에 16.09%까지 상승이 나오는 슈팅이 나오고 종가 기준으로는 7.17% 상승 마감을 했고요. 거래도 다시 한번 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네요. 종가 기준으로 4.06%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날은 지금 좀 하락을 합니다. 보면 종가 기준으로 1.17% 살짝 하락을 하면서 이 볼린저 상단에서 살짝 주춤한 모습. 자, 이 정도 자리면 지금 어떤 정도 자리일까요? 이 기존 고점 자리죠. 이 기존 고점 자리 지금 정확 맞은 거거든요. 여기서 자, 그 다음 움직임 볼게요. 밑꼬리를 달고 또 5일선 위로 갖다 놓는 양봉이 또 출현을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0.39% 일단 강보합으로 마감을 시켰는데 장중에 4% 조정이 좀 있었네요. 자, 그리고 다음날 또 조정이 나왔어요. 3%.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장중에 한 2% 올라갔다가 지금 한 0.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4월 28일 종가가 4,595원이었으니까 주가는 좀 상승을 했네요. 5,340원까지도 이틀 만에 좀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자리가 4,935원, 여전히 좀 상승은 돼 있습니다. 한 10% 가까이 현재 주가도 이미 상승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장중에는 좀 한 15% 이상 고점도 나온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아직 끝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기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이 자리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자리에 애초에 있었고, 거기에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왔는데, 여기선 왜 맞고 내려왔느냐? 짧게는 지난 고점 4월 13일날 고점 맞고 지금 살짝 내려온 거거든요. 하지만 올라갈 때만 거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이 4월 13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거래가 터졌던 4월 3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만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려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다시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라고 일단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과정은 지켜보겠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 이제 당연히 최근에 나왔던 기존 고점은 넘어가는 그런 상승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공부 차원에서 제가 이제 관심주로 제공을 하는 거는 어떤 취지냐면,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보고 공부도 하고 뭐 가능하면 매매도 해서 수익을 창출해보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일
이제 기술적인 유의미한 포인트에 있는 그러한 소위 이제 관심주라고 할게요. 요 관심주를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두 종목을 쌍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종목을 쌍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필요한 종목들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베뉴지라는 종목인데, 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봅시다. 이게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과거에 그랜드백화점이라는 회사였고요. 전형적인 자산주인데요. 전형적인 자산주. 사업 영역 자체는 이제 뭐 골프장이라든지 웨딩홀이라든지 할인마트라든지 뭐 백화점, 뭐 호텔 등등의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군들을 자회사를 두고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 이제 대형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안 보이죠? 예, 최근에 이렇게 대형 거래가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거래량이 좀 작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앞선 거래량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앞선 자리들입니다. 최초의 돌파가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자, 요게 이제 전형적인 매집봉이거든요. 전형적인 매집봉.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기존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한번 나옵니다. 기존 고점이 여기였죠. 이 자리. 기존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정확하게, 약간 지난주 말씀드린 한국내화하고도 좀 많이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바로 치고 간 게 아니라 이제 기준선도 살짝 뭉개면서, 하지만 가격 조정은 안 나오고 이제 박스권 기간 조정 성격을 보이면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거래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점권을 이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이때부터 나와요. 이게 4월 초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쭉 움직임을 보면 이때부터는 기준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시면 기준선 자리를 계속 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식의 이제 대형 거래까지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정확하게 올라가는 날만 거래가 터집니다. 예. 엑시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이후에 볼게요. 자, 기준선까지 하락을 했죠. 이런 자리도 사실 이때 만약에 봤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후 보면 또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앞서 대형 거래를 4월 20일, 4월 22일 요 양일간에 대형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계속 요 회색 라인을 계속 타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올 4월부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맥점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가 좀 미미하죠, 지금 상황이. 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반이 되면 이제 바로 고점 트라이를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와 함께 지금 시장 자체가 가치주 내에서 지주사 그리고 자산주에까지 관심이 많이 옮겨먹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그러한 사업군들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에서도 포인트를 잡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호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찰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두 종목을 쌍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같은 개념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기업 지주인데 일단 이 종목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실은 저희 회원방에서 앞서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그래서 수익을 잘 보고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매도를 하고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세가 좋은 상황이고요. 한번 그 포인트들을 몇 가지 점검을 해드릴게요. 앞서 10월달에 일단 대량 거래가 한번 있죠. 예, 전형적인 매집봉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검은 선을 좀 쳐놨는데, 이 검은 선이 뭐냐면 전형적인 삼각수렴 형태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점권이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권이 이렇게 올라오는 전형적인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였다가 이제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죠. 4월 초중순부터 돌파 시도가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쭉 지금 기준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기준선을 타고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주가 굉장히 강했던 장이었는데요. 일단 여전히 5일선 위에 그리고 볼린저 상단을 계속 타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터진 대형 거래량이 있고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일부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데 가장 최근에 보면 앞서 터진 거래량에 비하면 뭐 아주 큰 거래량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거래량 수준을 보여주면서 자, 요거를 좀 이렇게 옮겨 볼게요. 자. 네. 자, 보이시죠? 거래량을 한 요 정도 수반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 패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이 종목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 종목은 총 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이제 포인트는 목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림 사업까지 같이 영위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전형적인 이 종목 역시 자산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동안이라는 게 뭐냐면 최근 한 5년 정도는 이 자산주들이 지속적으로 장기 하락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2016년 고점부터 지금 장기 하락 과정들을 거쳤죠. 그래서 이 자산주의 개념이 있는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포인트에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자리들을 지금 만들고 고점을 뚫고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 이제 관찰은 좀 필요할 텐데 이제 살짝 눌려주는 과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현재 시장이나 이 종목의 추세를 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일단 쌍으로 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관심 있게 한번 기술적으로 포인트를 볼 만한 거 베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창기업 지수까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을 드린 게 뭐였죠? 금리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한국내화 잠깐 점검해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추세가 양호한 소부장 종목들 테크윙부터 덕산테크피아까지 쭉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부터 또 기술적으로 포인트를 보고 관심을 한번 갖고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 베뉴지, 성창기업 지주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